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파 가족들 반갑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저희 하늘밭에서 해외 시리즈 남미편이 나간 후에 해외 현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찐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하늘밭 가족들이 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나라에 가볼 만한 곳, 또 역사와 문화, 또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해외 시리즈 편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방에서도 해외여행을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남미 4개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았다면 이번에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빌립지파 박범준 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순수한 믿음 빌립지파 박범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국이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혹시 네, 시차가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날까요? 네, 한국보다 7시간 뒤에 있습니다. 7시간 뒤에 있군요. 저희가 저녁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오전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강사님 혹시 아프리카 대륙에 가신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남아공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어디를 가든 이 첫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아공의 첫 느낌 어떠셨어요? 처음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한국과도 너무나 다른 날씨와 분위기가 먼저 느껴졌거든요. 공기도 맑고 하늘도 정말 푸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는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첫인상이 아직도 마음에 선하게 남아 있어요. 아, 여기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날씨가 진짜 기후가 중요한데 항상 좀 뽀송뽀송하고, 아주 덥지도 아주 춥지도 않은 그런 기후의 느낌이 나거든요. 한국의 뭐 초가을 날씨? 실제 이런가요? 네, 현재 남아공은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초가을 날씨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쌀쌀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걷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하면은 야생동물의 천국 또는 우리가 그런 TV에 보면은 동물 다큐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강사님께서도 혹시 뭐 사자나 또는 얼룩말이나 이런 이런 동물들을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저는 그런 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어, 대신 좀 귀여운 의외의 동물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펭귄인데요. 펭귄요? 아프리카에 펭귄이 사나요? 되게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아니, 남극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왜 아프리카에 가 있나요? 예, 그러니 잘못 마치 내린 것처럼 이렇게 네, 아프리카에 와 있었는데요. 네. 케이프타운에서 차로 한 30분 가면은 이제 펭귄 해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오, 가본 적이 있는데 가니까 네. 펭귄이 바글바글 거의 10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많네요. 되게 보는 것만으로도 귀엽고 네, 근데 이제 좀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은, 네, 너무 귀엽다면서 다가갔는데, 가까이 네. 가니까 상상도 못한 그런 냄새가 확 나서, 하지만은 그래도 거리 네. 유지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거를 그날 배웠습니다. 우리 또 펭귄들이 물고기를 먹다 보니 또 물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메가3 냄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펭귄은 귀엽지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남아공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리자마자 이곳이 마음에 든다라고 느낄 만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여기서 지내고 있는 지가 약 2년 반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자연을 보면은,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나 하는 감탄이 아직까지도 매일 나올 정도거든요. 네, 남아공 그 땅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해안선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산악지대도 있고 사막까지 정말 다 있거든요. 와, 특히 제가 있는 케이프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이블 마운틴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올라가서 도시와 대서양을 내려다보는 그런 풍경도 정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멋있는 곳이고요. 네. 속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손수 빚으신 곳이 이런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도 선정이 된 곳이더라고요. 와, 세계에서 일곱 번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면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름이 되게 궁금해요. 왜 테이블 마운틴이에요? 네, 그 정상이 평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밑에서 볼 때 네. 타짜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불립니다. 아, 보통 한국의 산들은 봉우리가 뾰족뾰족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봉우리가 평평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색다를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리고 자연 환경도 잘 보존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환경 보호나 이런 게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보니까요. 그런 곳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 남아공 사람들도 자연에 대해서 정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에 쓰레기도 하나가 없는 것은 기본이었고, 또 아이들 교육에서도 자연 보존과 혹은 뭐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여긴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아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자연 박물관 같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네. 힐링 나라입니다. 이게 자연을 뭐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될 자산이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남아공에서 사용하는 언어들도 궁금한데요. 주로 어떤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남아공은 언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네. 공식 영어만 해도 무려 11개가 되거든요. 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거는 영어입니다. 학교나 네. 정관이나 아니면 사업 환경에서는 대부분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걸로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나머지 10개는 혹시 뭐 이런 부족어나 이런 건가요? 네, 남아공의 언어적 배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유럽의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유래한 아프리칸스어라는 언어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또 지역에 네. 따라서 줄루어, 코사어, 소토어 같은 그런 토속 언어들도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가정이나 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영어보다 자국 언어가 더 많이 들리고요. 사람들도 더 많이 그런 언어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는 토속 언어들 들으면은 잘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네. 한 문간에 영어랑 토속어를 섞어서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네. 이제 무슨 말인가, 영어인가 토속어인가 좀 당황을 했지만은 듣다 네. 보면은 정말 흥미롭고 이제 매력적인 문화가 남아공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다양한 음. 점 보더라도 남아공이 왜 무지개 나라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 남아공 나라의 별명이 무지개 나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강사님의 배경으로 보이는 이 국기도 색깔이 너무 다채롭거든요? 네. 혹시 뭐 이렇게 남아공의 국기가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남아공의 별명이 무지개 나라거든요. 그만큼 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는 의미인데, 국기도 그런 남아공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국기는요,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만들어진 국기인데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종 간의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가로로 이렇게 Y자 형태가 있죠. 그래서 Y자 네. 형태는 서로 다른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곧 화합과 하나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색상들이 많잖아요. 이 색상들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제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흘린 피를 의미하고요. 검정색은 음, 흑인 아프리카 분들을 의미합니다. 네. 노란색은 남아공의 풍부한 광물 자원, 이제 금과 같은 그런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네. 초록색, 남아공의 자연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밑에 파란색은 하늘과 바다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흰색 선은 남아공에 함께 살고 있는 백인 공동체 분들을 의미합니다. 아, 근데 이 국기 하나에 뭐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말 네. 다채롭네요. 흑인, 그다음에 백인, 서로 인종끼리의 조화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아공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라고 했던 금을 또 표현하면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더 번영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국기에 이런 다양한 가치관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아공이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아공 음, 보면요. 흑인 네, 아프리카 분들이 약 80%, 그리고 네, 백인 분들이 8%, 그리고 혼혈이라고 불리는 컬러드 분들이 9%, 마지막으로 인도 아시아계는 2, 3% 정도로 함께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네. 여러 민족 언어나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11개의 공식 언어를 채택하고 있을 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음, 이렇게 다양하면은 서로 싸울 법도 한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네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많이 좀 존경이 되고 존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남아공은요, 오랜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공 사람들한테 이제 평화라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흑인 음, 최초로 그 참여했던 선거가 1994년도 민주선거였거든요. 그 네. 이후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끌었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지금도 남아공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현지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역사 다큐 같은 걸 보면은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의 입장이었다면은 백인에게 굉장히 분노할 것 같은데 그런 정서들을 오히려 복수가 아닌 어떤 조화로 승화시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수와 같은 마음보다는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건설적인 민족이 남아공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복수보다는 오히려 평화와 화합으로 우리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게 이분들의 마음입니다. 네, 오히려 더 그것이 과거는 일단 지나간 거니까 두고 앞으로를 더 생각하자라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가끔 그런 인디언들의 격언이나 속담들도 좋은 글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문화로부터 시작된 속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강사님이 알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도 많이 활용하고 혹은 뭐 예배 때나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한국 속담하고 비슷해서 놀랬던 속담들입니다. 첫 네, 번째로는 이제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네. 싶다면 함께 가라라는 정말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음,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혼자서 네, 하면은 속도는 날 수 있지만은 함께 가야 오래 가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인데 네. 우리 교회 분위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뭔가 경쟁적인 분위기보다는 함께 다 잘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 더 소개하자면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음.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 말은 아, 이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의미인데 한국 네. 속담에도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의 느낌과도 비슷하죠. 저 개인적으로 맞아요. 공감과 위로가 되는 게 있어서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아, 우리 강사님도 그럼 힘들 때마다 이 속담을 생각하시겠네요. 아, 비는 한 네. 지붕에만 내리지 않고 다 같이 내린다. 네.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속담이라 할지라도 뭔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속담도 비슷하고, 비록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좀 정서적으로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네네. 보시고, 아무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배우들도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좋아하는 네. 배우 가지고 와서 이 배우 아냐고 막 물어보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음, 네. 저는 이제 그냥 농담식으로 저를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 저를 보면 그 배우만큼 내가 잘생겼다. 아니, 내가 그 배우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씀해 네. 주시는데, 성도님들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들 이제 웃으면서 네.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냥 웃으면서 가신다. 네. 혹시 이런 드라마 보시면서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진 않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네. 문화를 궁금해하고 또 한국 음식도 많이 궁금해하고요. 한국에 당연히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쵸. 강사님께서 뭐 한국 음식을 혹시 교회에서 같이 만들어 드시거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희가 교회에서 요리를 종종 하기 때문에 뭐 라면을 네. 끓일 때나 떡볶이 끓일 때나 아니면 뭐 제육볶음을 할 때에도 같이 나눠서 먹은 적도 많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아, 매울 텐데 다들 맛있게 네. 드셔주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 특히 라면은 좀 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드세요?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 음식에도 매운 게 있다 보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네. 실제 현지 가서 한국 음식을 진짜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하네요. 네, 강사님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한국 문화에 네. 관심이 있어 스스로 공부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이제 음, 더듬더듬 하지만 대화가 될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요즘 보니까 그런 한국 회사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이들 계시고요. 또 한국이 예전에 어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큰 경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한국 남아공 문화축제도 있다고 해서, 아,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분들이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강사님께서 아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금 가장 감동받은 곳을 테이블 마운틴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남아공에 가면 꼭 가봐야 될 곳 있을까요? 네. 테이블 마운틴 제외하고는 여기 캠스베이라는 해변가가 있는데 그 해변가가 네. 바로 테이블 마운틴 맞은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테이블 마운틴을 뒤에 끼고 앞으로는 대서양의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해변인데요. 그 자체로도 너무 와, 아름다운데 그 테이블 네, 마운틴으로 보면은 봉우리가 작게 작게 12개가 솟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2제자 봉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오, 풍경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뒤로는 테이블 마운틴, 앞으로는 쫙 펼쳐진 해변. 여기는 꼭 한번 네, 와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스텔렌보시라는 와인 농장인데 포도나무 네, 밭이
펼쳐져 있는 정말 광활한 그런 밭이에요. 거기서 네. 이제 포도 따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힐링도 하고 그런 곳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일단 테이블 마운틴을 갔다가 해변도 보고, 그리고 와인 농장도 가고, 오, 이 정도만 가도 하루가 다 가겠는데요? 네, 테이블 마운틴은 잡아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한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사님이 소개해 주신 지역을 꼭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이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연환경, 또 귀여운 펭귄 이야기, 언어, 그리고 뭐 다양한 인종과 국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멀리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의 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또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만나요.